마지막 텐베거를 찾아라. 이제 식품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오를 수 있는 건 거의 다 올랐고, 이제 안 오른 게 거의 증권주, 건설주, 식품주밖에 없는데, 그럼 이번에 식품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가 지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왜 사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식품주가 오르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거기에 지금 식품주마다 서로 특색이 달라요. 어떠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주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곡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 중이에요. 옥수수라던가 대두가 10년 만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물가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물가 인상을 하는 만큼 제품 가격이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낮아야 돼요. 근데 지금 과거 대비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환율이 2015년, 2018년, 2021년 10년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환율이 낮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식품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한류 열풍인데요.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빈센조.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한류 음식들이 PPL로 들어가고 진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지금 10년 넘게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국내에 있었던 이제 K푸드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식품주의 장점은요,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이 강한데, 솔직히 말하면 불황에 더 강하고 호황이라고 해서 안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주가 어마어마하게 상승률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또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이 새끼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이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불황이 오면은 오히려 외식을 줄이고 식품을 사 먹기 때문에 코로나 특수같이 가정 간편식이라던가 식자재들이 성장성을 오히려 가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불황에 더 강한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식품주의 단점은 하루에 3끼 먹다가 5끼를 먹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내 안에서 포화된 시장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성장성을 가져가기 어렵다. 물가 인상분 외에는 성장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럼 식품주를 투자할 때 힌트가 있다라는 거죠. 성장하는 식품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을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식품주에 대한 생각, 편입견, 선입견, 성장성이 없다, 주가가 안 오른다, 혁신적이지 않다. 하지만 한번 오르면 무섭게 오른다. 이건 저의 의견이에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롯데칠성을 사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은 15년 동안 90배가 상승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봤을 때 90배가 상승한 주식인데,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이 상승했을 거라 생각했던 삼성전자는 23배가 상승했었고요. 네이버는 75배를 상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뭐 뛰어난 유망한 업종이라던가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라던가 간에 먹거리를 이기지 못했다. 롯데칠성의 저력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식품주라는 게 오르지 않는다, 조금 오른다라는 선입견을 지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왜 올랐었느냐? 그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당시에 닷컴 버블, 2000년도 닷컴 버블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술주의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돈을 못 번다라는 생각으로 버렸었죠. 그러다가 버블이 꺼져버려요.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고, 펀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박살이 나 있었죠. 이제 꿈보다는 당장 현금 잘 버는 현실적인 성장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롯데칠성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칠성사이다만 하는 게 아니라 점자 신제품을 출시하고 인수를 활발하게 하면서 매출이 1조가 넘어갑니다. 당시 뭐 2% 부족할 때만 띄우고 이랬었거든요. 생수 시장도 성장성을 보여주고 하면서 1조 클럽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거 아니었네, 이거 성장주였네 라고 하면서 막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2002년에 7만원 정도에서 70만원까지 단기간에 10배가 올라버려요. 근데 그렇게 올랐어도 PBR이 0.5배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더 올라갔는데 1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0배가 넘게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서 2011년에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서브프라임 영향도 있었고,
우선은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마진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율이 급락을 합니다. 2012년부터. 그러면서 다시 재상승을 해요. 그래서 2015년에 환율이 아주 바닥을 찍던 시기까지 가니까 그때 2015년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환율이 바닥을 찍고 엄청나게 비쌌던 곡물가가 뚝 떨어지는 시기였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 가격으로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7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갔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게 롯데 칠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식품주 전성기라고 했었는데 뭐 식품주들은 다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곡물 가격이 급락했고 환율 하락 효과 때문에 마진이 크게 증가했었죠. 이미 가격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약간 거품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품이 만들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오리온이었었어요. 왜 그러냐?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대박이 나버려요. 거기다 당시 이제 중국 호황이 벌어졌어요. 2009년부터.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라던가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카지노라던가 화장품 주식들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또 중국에서 대박이 나니까 초코파이 기적을 보면서 야, 식품주도 이제 성장주야, 수출 호황 맞을 거야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오르던 시기가 2015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15년에 묻지마 식품주 전성시대가 이제 돌입한 거죠. 제 기억상으로 동원 F&B가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요. 2011년에서 2015년 4년 동안 15배가 올랐습니다. 가정간편식, 만두, 제품군이 굉장히 많이 확장했었고, 당시 이제 마트에서 동원 F&B의 마크라던가 상품들, 제목들이 유달리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품주들도 다 올랐지만, 그런 특징을 가지는 식품주가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6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식품 회사의 제품들이 유달리 더 신선하고 눈에 많이 띄고 확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가뚝이라 불리던 이제 오뚜기도 식품주 버블에 한몫을 했는데 2012년부터 2015년 3년 동안 12배가 상승을 해요. 당시 이제 진라면이 면발 개선으로 히트를 쳐요. 그래서 또 이제 진짬뽕, 진짜장도 출시를 했었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류현진 선수가 광고 모델로 등장했는데 당시 류현진 선수 인기가 엄청났었고 뭐 시원스쿨도 히트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하던 했었는데 갑자기 진라면 먹는 그 영상이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근데 이제 진라면이 뜨면은 누군가는 또 지는 법이겠죠. 그래서 오뚜기의 농심이 좀 고전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위협받았죠. 식품주 자체가 버블이라서 이러든 저러든 간에 주가는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2015년 안에 2배가 올랐거든요. 어쨌든 식품주 중에서 가장 조금 올랐다. 그러니까 식품주 중에서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는 성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주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없다고 무시하던 시절이 항상 있었지만 최후에 웃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식품주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식품주가 사양산업이라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왜? 식품주는 과거와 달리 이제 성장주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 진출 때문에. 그렇죠. 10년 넘게 준비했던 그 결과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부터 한식 세계화 사업이 강하게 추진됐었어요. 김치, 비빔밥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 문제가 좀 있었죠. 매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그다지 먹히지 않았고 의외의 것들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불고기랑 만두가 먹히는 거예요. CJ가 이때 공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의 미디어를 장악하고 지금의 CJ 제일제당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싸이가 세계를 울립니다. 그리고 K-팝, 한류 드라마가 아시아에 이제 곳곳이 퍼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인터넷의 확대와 맞물렸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아시아 각지에서 유튜브라던가 다양한 채널로 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K푸드가 해외에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K-팝과 한류 드라마 영향이 분명히 컸다라고 봐요. 이때가 이제 2015년 부근이었었죠. 이제 문제는 2015년에 차이나 쇼크로 중국 경제가 꺼지면서 이제 중국을 바라봤던 식품주들도 급속도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먹히고 있고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를 봤더니 동남아 10위권 안에 한국 작품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순위에 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5월은 빈센조가 지금 전 세계 7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순위를 보면은 일본의 1위가 빈센조, 홍콩 1위가 빈센조, 3위가 로스쿨, 인도 5위가 빈센조, 태국 1위 빈센조, 4위 로스쿨, 5위 구미호디언, 7위 태양의 후예, 9위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베트남 1위가 빈센조, 3위가 로스쿨, 5위가 구미오디언, 사우디 1위가 빈센조, 아랍에미레이트 1위가 빈센조, 이집트 7위가 빈센조입니다. 그만큼 지금 빈센조의 인기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이렇게 넷플릭스 덕에 한국 문화가 해외로 더 빠르게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류 문화가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이랑 화장품은 자동차가 돼서 달려가는 구조죠. 인프라는 한류 문화가 깔아주고 돈은 식품이랑 화장품이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과거에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로 고속도로를 깔아줬었어요. 문화로. 그 다음에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 피자, 도미노 피자 같은 게 이제 여기에서 헐리우드 문화를 타고 가면서 전 세계 프랜차이즈가 되었죠. 그만큼 문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K푸드 지표인 만두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만두 지표라고 하냐면 만두의 매출 상승세가 어마어마한데 비비고 만두 매출을 보시면 해외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상승세가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고요. 8알이 이제 비비고 매출이다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K만두, 그 중에서도 비비고 만두의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만두 얘기가 나왔으니까 CJ 제일제당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만두는 이제 도투락 만두라는 게 있었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건데 이제 도투락 만두 다음에 이제 혜태 고향 만두가 나옵니다. 혜태 고향 만두는 이제 군만두죠. 구워 먹는 만두. 그러다가 이제 CJ 백설 만두 시대가 열리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의 영역들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풀무원의 물만두 그리고 동원의 왕만두 이런 형태로 각자만의 고유의 영역의 만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만두 판매 점유율을 보면은 CJ가 상대방들이 2014년부터 다 뚫어내고 엄청난 상승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만두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은 냉동만두 점유율이 상승하는 거는 CJ랑 풀무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뭐냐? 풀무원 물만두는 뭔지 알겠고 대체 CJ의 그 만두가 뭡니까? 비비고 왕교자 만두. 이제 뭐 비비고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만두 매출을 급격히 올리게 됐던 거죠. 이 왕교자가 조금 더 식감이 달라요. 더 두툼하고 더 뭔가 약간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그 만두를 먹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두껍고 재료도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약간 더 비싸긴 한데 맛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 왕교자 만두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는 품질 자체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CJ 제일제당은 원래 이제 그 군만두랑 식용유랑 이제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신성장이 비비고 제품 시리즈 그리고 이제 컵밥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국물이 같이 있는 밥들 있잖아요. 이게 외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반을 좋아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 패키지로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신성장으로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 컵밥류만 해도 지금 2천억 이상이 팔리고 있습니다. 만두만 해도 1조를 넘어갔고요. 이게 엄청난 성장세라는 거죠. 실제로 주가를 보면 CJ 제일제당의 주가는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어요. 2015년 전성기에 근접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설탕, 대두, 밀가루, 다시다, 뭐 이제 우리 말하는 스팸까지 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1위를 다 점하고 있고요. 실적 성장세를 제가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매출이 지금 5년 동안 연평균 13%, 영업이익 12%, 순이익이 22%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예상치를 보면은 올해가 퍼가 7배 정도로 떨어질 거고 내년이 이제 6배, 내후년에는 5배 정도로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는 저평가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식품이 매출 전체가 아니에요. 이제 뭐 대한통운의 실적이 반영되기도 하고 바이오도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 식품 부분은 3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최근에 나왔는데 작년 대비 영업이익만 40%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CJ 제일제당이 미국에서 잘 나가게 된 계기가 2018년에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려워서 오히려 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국의 냉동식품 2위 업체 휴안스를 1.5조에 인수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냉동식품 1위가 됐습니다.
1분기 매출만 6,880억의 매출을 냈어요. 이제 해외 비중의 67%가 이 슈안스에서 나오게 됐는데, 뭐 슈안스를 인수함으로 통해서 여기에 있는 유통망을 미국에 다 진출을 깔은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미국 시장을 빠르게 진출했다 볼 수 있고, 그 덕분에 지금 비비고가 미국의 만두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J 제일제당에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데, CJ 푸드빌이라고 있어요. 점점 이제 손실이 커지다가 이번에 결정한 건 뭐냐면 중국이랑 유럽 법인을 아예 청산하겠다. 그래서 손실을 이제 거의 끝을 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CJ 제일제당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 두 번째는 이제 김치의 신이라 불리는 대상이라는 회사가 있죠. 김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갓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종갓집 그거 그 대상 거 아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조금 올드하신 분들이에요. 보통 대상이 2006년에 두산한테 종갓집을 1,000억 주고 사오거든요. 이제 15년 됐는데 아직도 두산 거라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김치를 1,000억 주고 사왔는데 지금 현재 김치만 매출이 연간 3,000억이 넘는다. 대상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잘한 투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CJ의 점유율 추격이 굉장히 매서워요. 이 비비고 김치가 너무 빨리 따라오고 있어서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라는 회사는 이제 김치만 바라보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이제 공격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주력 제품을 보면은 대상은 이제 압도적인 것들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청정원이랑 그리고 순창고추장 그리고 종갓집 김치, 미원, 여기를 이제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매출이 성장세에 있습니다. 신성장 제품으로는 이제 가정 간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주야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상 가정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다가 현지 김치 공장을 올해 가동할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현지 공장을 가동하는 회사가 대상이고요. CJ라던가 풀무어는 미국에 있는 식품업체를 인수해서 들어가는 방식, 좀 돈을 지불하지만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을 썼던 거고, 대상 입장에서는 그거 다 돈이다, 그냥 우리가 공장 차려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치라는 것이 외국인들이 먹는 입맛보다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뭐 유통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CJ 같은 경우는 만두, 풀무원 같은 경우는 두부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먹히는 입맛이니까 그냥 이 유통망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지만, 대상은 다른 선택을 다. 그리고 대상에서 바뀐 점,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임세령 첫째 딸이죠. 대상 부회장이 됐습니다. 축산물 유통같이 이제 신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최근에 나온 뉴스는 뭐냐면 이 둘째 딸과 첫째 딸의 후계 경쟁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둘째 딸이 지분이 더 많아요, 첫째 딸보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현금성 자산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대상이라는 그룹은 현금성 자산을 한 1,000억대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보유하면 되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5,000억까지 현금을 늘렸어요. 그리고 회사채에 1,0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6,000억이라는 현금 동원력을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수금융을 조금 쓰고 나면은 1조짜리 매물도 인수할 수 있는 빅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아니면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그대로 투자해서 미국에다 공격적인 확장을 갈 수도 있다라는 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이러한 행보들이 조각조각을 뭉쳐보면은 이게 올해 안에 나오는 거 아닌가? 좀 무언가가 임박한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상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간 상태가 됐고요. 실적 성장세를 보면은 매출은 그렇게 연평균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2%대고 영업이익이 11%, 순이익이 20%. 점점 순이익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래퍼를 보면은 올해가 6.6, 내년이 5.7, 내후년이 4.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재 산업도 있는데 식품 산업에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급면에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대상 주식을 좋아하고 있다, 양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세 번째 픽을 뽑자면 동원 F&B인데,
참치의 신이라 부를 수 있겠죠. 예. 각자 지금 뭐 만두의 신, 김치의 신인데 이번 신은 참치의 신입니다. 참치의 신인데 이 기업은 주력 제품 이제 리챔이라던가 뭐 동원 참치, 예, 뭐 이렇게 알고 있듯이 캔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양반김이라던가 이런 것들, 최근에는 뭐 이제 우유 쪽 계열, 소화나무, 샘물, 그리고 이제 뭐 햇반류의 센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름을 잘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참 독특하다라고 했었고, 최근에 가정 간편식이 수산물 가정 간편식도 나왔어요. 막 백합 된장찌개, 골뱅이, 이래서 조금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산이라는 강점을 집어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항을 보면은 2008년에 참치캔 업체인 스타키스트를 인수했죠. 1위 업체를 인수했었고, 특이사항이 또 하나 있다면 ESG가 B등급으로 약점이 좀 있고요. 회사채를 저번에 700억을 냈는데 이번에 1,500억을 또 냈어요. 근데 이유가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아요. 대상이랑 달라요. 대상은 뭔가 신성장 동력을 인수하기 위해서라고 돈을 발행했는데, 동원은 빌린 돈 갚으려고 돌려막기 하려고 회사채를 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겠죠.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 미국의 비욘드 미트 식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썸이라던가 여러 군데 이제 비욘드 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다 동원이 공급하는 겁니다. 이마트처럼 스타벅스 코리아가 될 건지 효자 상품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주가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그런 것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 성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넣어봤더니 연평균 9%, 영업이익 12%, 순이익 11%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올해 퍼가 10, 내년이 9.6, 내후년이 8.8입니다. 뭐 물론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 퍼가 빠르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보니까 19% 성장했어요.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 참치 통조림이라던가 일반 식품류가 굉장히 비중이 높죠. 50%가 넘고요. 소스류도 강세입니다. 소스류가 봐도 지금 이 36%가 넘고요. 그리고 사료류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뺐을 때 식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 주가가 왜 비실비실 하느냐?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통조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통조림이 떨어진다는 거는 통조림류에 있어서 뭐 경쟁이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업계 4위 중에 뭐가 있냐면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부의 신. 세계 두부 1위예요. 그래서 두부의 신 풀무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제품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두부고요. 신성장 제품으로 청백콩이라는 라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두부면, 뭐 두부 텐더, 두부 소스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 풀무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2의 비욘드 미트가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풀무원의 새로운 라인업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품의 포장 색깔들도 잘 봐야 되는데, 이 연두색이 굉장히 산뜻해 보이고 풀무원의 상징을 잘 드러내는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풀무원 매출 상승에도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외 진출 상황을 보면 나소야라는 브랜드로 들어가요. 이제 인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미국 1위 두부 브랜드 나소야를 인수해서 이제는 세계 1위 두부 업체가 됐고, 나소야를 통해서 김치를 유통시켰는데 미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만들어냈어요. 잘게 잘랐고, 김치에서 외국인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인 젓갈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빼내가지고 맵지 않으면서도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는 김치를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김치 1위가 나소야인데 그 나소야가 풀무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두부라던가 대체육 같이 식물성 단백질 시장을 굉장히 좀 잘 공략하고 있다. 비욘드 미트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점. 그래서 가장 똘똘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풀무원 주가는 제가 연봉으로 났는데 코로나 이전은 훌쩍 뛰어넘었고 2015년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CJ제일제당이랑 풀무원이 가장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실적 성장세는 제가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 좀 다르게 매겼어요. 왜냐면은 작년이랑 올해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올해를 예상치로 계산을 했더니
올해 예상치를 반영했을 때 연평균 매출 상승률이 3.6%, 영업이익 13%, 순이익이 28.6%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퍼가 16배로 떨어지고 내후년에는 13배로 떨어지고 3년 뒤에 가야지만 10배로 떨어진다. 그러면 식품주 중에서는 가장 고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풀무원이 가장 성장성이 높다라고 투자자들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에서 보다시피 저퍼가 고퍼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고퍼가 더 고퍼로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풀무원 비싸니까 안 사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성장성까지 고려해야 된다. 미래 이익을 계산해서 반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24년쯤 돼야 적정 가격이 도래한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3년치가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봐야 되겠죠. 재무제표를 봤더니요. 작년 대비 해외 매출이 21%가 성장을 했고요. 특히 면류 쪽에서 매출이 80%가 성장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해외, 특히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강해요. 과거에는 지금 시장 매출 비중이 12%였는데 이제는 14.6%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기업들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추정퍼를 봤을 때 CJ제일제당 12배, 대상 7.6배, 풀무원 22배, 동원 F&B 10배고요. 그러면 대상이 가장 저평가고 풀무원이 가장 고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ROE로 봤을 때 CJ제일제당이 13.5%, 대상이 12%, 풀무원이 4%, 동원 F&B가 11%. ROE로 보면은 CJ제일제당이 가장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대상, 동원 F&B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CJ 같은 경우는 1.7% 그리고 영업이익이 41% 굉장히 압도적인 걸 보여주고 있죠. 대상이 매출은 6%, 영업이익이 31%, 풀무원은 매출이 37%, 영업이익이 64%. 왜 풀무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동원 F&B가 4.2%, 영업이익이 19.6%. 그러다가 다른 기업들, 전통적인 강자 있죠. 농심이랑 오뚜기는 어떻지? 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농심은 10.5%, 영업이익이 83%. 껑충 뜁니다. 왜? 미국에 라면 진출했거든요. 그럼 농심도 잘 봐야 되겠죠. 오뚜기 같은 경우는 9.3%, 영업이익이 23%.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농심이랑 오뚜기의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식품주가 성장성을 보여주려면 곡물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한번 상승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환율이 하락하고 곡물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진이 확 늘어나겠죠. 가격은 올렸는데 제품 가격은 안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8월까지는 라니냐 현상으로 이제 남반구 쪽에 좀 생산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8월 이후부터는 다시 엘니뇨로 돌아오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곡물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근데 제품 가격을 상반기에 미리 해놓고 나면은 곡물 가격 떨어졌다라고 안 떨어뜨려 주겠죠. 그럼 실질적인 수익은 하반기 때 많이 날 수도 있다. 이때 환율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 증시라던가 미국의 분위기, 코로나 분위기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평가했던 주가가 고평가가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식품주라는 점, 포텐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점. 단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특수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가감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외식이라던가 회식이 줄어들 거고 가정간편식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제 알게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간편식이 본격적인 성장을 알리게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식품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냐면 성장성을 가져야 돼요. 해외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장 동력은 국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판매 비중을 재무제표를 보면서 따로 떼내서 보시면서 어떤 기업이 가장 성장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직 안 오른 주식들 있죠? 이제 건설주랑 증권주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또 업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